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의 호우특보는 해제됐고 영동 일부 지역에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어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작 전인 8월에서 9월 초에 입당할지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어젯밤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다른 주자들이 공사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명확히 갈렸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8천여 명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기습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엄정 수사하겠다면서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YTN 뉴스 출발 시작합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남부 해안에서는 태풍급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낮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호우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마 현안과 전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네, 정혜연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비바람이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어제부터 지금까지 지리산 등 남해안과 미시령 등 강원도에는 1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과천에 94mm, 충남 공주 80.5, 서울 관악구에도 81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돌풍을 동반해 더 피해를 키웠는데요. 밤사이 무주 덕유봉과 제주 삼각봉에서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관측이 됐고 내륙에서도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면서 일부 지역에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약해지면서 서울 등 내륙의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의 호우특보는 새벽 2시 이후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영동지방에는 호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 서해안과 제주도,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더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 시설물 파손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의 장맛비는 오늘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점차 남쪽으로 물러나 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또 한 차례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토사가 주택들을 덮쳐 약 20명이 실종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엄청난 토사가 주택들을 덮친 후 그대로 밀고 내려갑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아즈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0명 정도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대, 자위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실종자로 추정되는 2명이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주민은 약 150명이며 피해 주택은 100채에서 300채 사이에 달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2명입니다. 일본에서는 활발해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틀 동안 시즈오카현과 가나가와현, 지바현 등 태평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5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선 최근 48시간 동안 315mm의 비가 내려 1976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즈오카현 모리마치에는 24시간 동안 340mm의 강수량을 기록해 기상 관측 사상 하루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7월 강수량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시즈오카현 하라스카시에선 시내를 흐르는 6개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커져 주변 주민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확보가 발령됐습니다. 긴급 안전 확보는 일본 정부가 올해 5월부터 변경한 5단계의 재해 경계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이번에 처음 발령됐습니다. 장마전선이 태평양 연안에 정체되면서 폭우가 쏟아지자 도쿄와 오사카를 오가는
도카이 신칸센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어젯밤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집중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두고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다면서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불안한 정치인이라며 기본소득은 무협지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직 공약 발표를 한 적이 없어서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단계적 도입을 말했고 이후 바뀐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들은 첫 TV 토론회부터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오는 8일까지 3차례 TV 토론을 더 거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자 9명이 오늘 오후 국민 면접을 치릅니다. 국민 면접은 대통령 취업준비생 콘셉트로 블라인드 면접과 1대4 집중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민 면접관을 대표해 질문을 던질 면접관 3명 가운데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2명이 공석이 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경률 회계사 대신에 유인태 전 의원을 위촉했지만 유 전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혔고 뉴스레터 스타트업 유닉의 김소연 대표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갖고 입당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경선 시작 전인 8월에서 9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할지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권 의원이 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당박 대선 주자들과의 소통을 맡은 만큼 저녁 식사를 겸한 1시간 반 동안의 회동에서는 입당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입당 시점을 두고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권 의원은 조속한 입당이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고 설득했는데 윤 전 총장이 대선 경선 시작 전 8월에서 9월 초 입당하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안까지는 우리 당에 입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희망한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묵시적인 동의로 해석한다 이거지.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이 급물살을 탈 거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많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주저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국민들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경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방법론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캠프 관계자 역시 의미 있는 정권 교체를 위해 가능한 많은 정치 세력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묵시적 동의라는 주장은 기대감에서 나온 해석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 핵심 내부에서는 8월 입당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한 질문에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법원 판결의 공정성 여부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받들기 위해 나선 사람이고 사적인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늘 공평하고 엄정해야 된다. 양측이 입당 논의 등 소통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은 계획대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민심 행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우리 군이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탐지가 어려운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돼 적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우리 군이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연말 SLBM 지상 발사 성공에 이어 최근엔 난이도가 더 높은 수중 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됐는데 SLBM 수중 발사는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도 실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일정 심도에서 수압을 뚫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자세가 정상적으로 제어돼서 목표로 날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좀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올해 기만기 발사 체계 시험 평가만 끝나면 이달 중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국산 SLBM은 현무2B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는 500km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산 SLBM 개발은 지난 2015년 북한이 북극성 1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이에 대응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북한 등의 SLBM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중대 사건이 벌어졌다며 핵심 간부를 해임했는데요.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군 서열 1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해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전격적으로 소집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간부들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국가 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서 여기에 권력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정치국 상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까지 단행했는데 해임 인사를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일단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일 회의를 주재했다는 보도로 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미뤄보면 중대 사건으로 문책당한 간부는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참모총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무위원 해임 투표 장면에서 이들만 손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군 서열 1, 2위가 나란히 문책을 당했다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중대 사건 역시 군과 관련이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한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불량미를 보급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역시 군계통에 예를 들어서 불량미를 보급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든지 중간에 횡령이 있었다든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중대 사건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7월 탈북민의 월북으로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며 개성을 봉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방역 강화 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만큼 예단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많게는 억 달의 대행료를 받고 이민비자 발급 대행을 하던 업체가 돈만 받고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30여 명에 이릅니다. 제보는 Y 신준명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며 유학 간 아들을 뒷바라지한 오모 씨. 군 복무를 마친 아들의 캐나다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비자 발급 대행업체에 4천만 원을 내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거기서 직장까지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왜 안 들어오냐, 빨리 들어와라 그러는데 여기서 비자 발급이 안 돼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껴 찾아보니 대행업체 홈페이지가 폐쇄돼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에 연락하니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환불을 못 해주고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라. 환불을 왜 해달라고 하느냐, 환불을. 검색해보니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SNS 대화방에 모인 인원만 30여 명. 1억 원 넘게 낸 피해자도 있고 6년째 비자를 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천이요. 캐나다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돼야지만 저희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15년도 10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웹사이트 들어가니까 웹사이트 닫혀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안 되고. 취재진이 해당 업체가 등록된 주소인 서울 서초구로 찾아가 보니 지난해 사무실을 뺀 상태였습니다. 여기 혹시 이민센터 맞나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여기 주소가 나와 있어서 왔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업체 측은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 거라며 환불이나 비자 발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은 일부러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려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부는 업체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한 뒤 업체 대표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11월 18일 첫 문이과 통합형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여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험생들은 지난주 6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전형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 과목의 유불리 논란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점수라도 선택 과목 집단의 수준에 따라 본인의 실력과 무관한 점수 차이가 불가피합니다. 또 문이과 수험생이 공통 과목을 같이 보면서 특히 수학에서 문과생이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최하위권 학생들이 미적분 또는 기하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보다는 점수차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깜깜이 수능이라는 불만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진학 상담을 해야 하는데 선택 과목 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입시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이 모집 단위별 선택 과목을 지정하면서 문이만 문이과 통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준입니다. 8, 90년대 사랑을 받았던 가요들이 최근 광고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에게는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고 90년대생에게는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듯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선보인 광고 영상인데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노래를 광고 음악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미 유튜브 조회수 2천만 건을 돌파하며 기업 광고 중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이라는 노래는 기존 X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MZ세대에게는 트렌디하고 힙한 신선한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과감했던 X세대였잖아. 요즘 세대와도 잘해보자. 잡코리아가 코리아에게. 한 취업 사이트는 각 세대를 응원하는 광고를 제작하면서 그들이 즐겨 듣던 가요를 활용했습니다. 광고는 젊은 시절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과감했지만 지금 세대와 잘 지내야 하는 70년대생인 X세대를 위로합니다. 난 옛날 노래가 옛날 사람들 것인 줄로만 알았다. 오해였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들이 30초짜리 광고로 돌아왔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다시 한번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소비 핵심층인 40, 50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른 MZ세대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의 전설이었던 음악을 튼다는 게 지금 세대, 젊은 세대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 또 Z세대는 지금 자신들이 처한 미래가 답답하기 때문에 선배 세대가 잘 나가던 시절에 음악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추억의 노래가 불확실한 현실로부터 위로받고 과거 전성기 시절을 그리워하는 심리를 자극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의 호우특보는 해제됐고 영동 일부 지역에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어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작 전인 8월에서 9월 초에 입당할지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어젯밤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다른 주자들이 공사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명확히 갈렸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8천여 명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기습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엄정 수사하겠다면서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뉴스 출발 이어갑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의 호우주의보가 오늘 새벽 2시부터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약해지고 있어 이 지역의 호우특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 강원 중북부 산간의 호우주의보는 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는 강원도와 영남 곳곳에 다소 강한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순간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으로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청계천 등 일부 하천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태풍이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의 강한 바람 탓에 가로수가 밑동체 뽑혔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막자 급한 대로 중간중간을 잘라 도로가로 치웁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해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가로수가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세차게 흔들리는 나무 옆으로 크레인이 움직입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며 100여 세대가 한때 정전이 됐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린 수도권 전역에 밤사이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색입니다. 산책로 침수가 우려되어 하천 출입을 금지합니다. 강한 바람에다 시간당 20mm 안팎의 집중호우까지 내리며 서울 청계천에선 평소 사람이 오가던 곳 가까이 물이 차올랐습니다. 붉은 빗방울이 계속되며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은 이렇게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혹여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비 내리기 전에도 하천면 통제 지금 셔터 다 내려져 있잖아요. 뒤늦은 장마에 당분간 강하게 내리는 비가 잦을 거란 예보까지 더해지며 시민들은 지난해 같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도 많이 올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맨날 잠겨서 막 사고도 많았는데 또 이번에 사고 날까 봐 중부와 남부 지방을 오가는 장마 전선에 이번 주 전국에 비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장마처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시기가 오면 오폐수 유출 우려도 커지는데요.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 권정숙 기자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사이 한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물. 인근 공장에 악취나는 물이 넘친 한 마을은 농지에서 20톤이 넘는 흙을 퍼냈습니다. 이런 오폐수 유출은 장마철에 빈번합니다. 실제 30% 넘는 지자체 축산 악취 민원은 7, 8월에 집중되고 위반 업체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다 보니 매년 장마철이 다가오면 지자체마다 집중 감시 활동이 펼쳐집니다.
미니 카메라와 CCTV, 수질 검사 시트까지 최신 검사 장비가 동원됩니다. 보이든 과실이든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매일 이제 팀별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이 비점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빗물에 많이 씻겨가 하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 강수 시에는 수질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최근에 오페토 유출은 포구를 틈타버리는 무단방류보다 대부분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거나 유출 방지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외부에 축산 분뇨나 퇴비, 기계 등을 방치하면서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 휩쓸려 하천 유입이 많아진 것입니다. 감시 체계와 더불어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홍보하거나 점검하거나 감시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환경 의식에 대한 그런 걸 가지시고 자발적으로 미리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에 점점 폭우를 동반한 장마,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무단방류 업체의 퇴출 등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8가지 화려한 색을 가지는 여름철새 팔색조는 숲의 요정이라 불리는 희귀한 멸종 위기종인데요. 온난화로 팔색조의 번식 시기가 빨라져서 처음으로 5월에 산란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개체 수나 서식지가 확장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발트색 날개깃과 몸을 감싼 붉고 하얀 깃털. 마치 선명하고 화려한 무지개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여름철새 팔색조입니다. 총 8가지 색을 지닌 깃털을 지닌 팔색조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숲의 요정으로도 불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0마리 이하의 개체만 남아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약 100쌍 정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새인 팔색조는 보통 5월 중하순에 우리나라 제주도 부근에 도착해 10월까지 머무르며 주로 6월 초에서 7월 하순 사이 산란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례적으로 5월 말에 산란을 하는 모습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고 현재까지 산란 기록 중 가장 이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높은 기온과 잦은 비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금년에 팔색조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5월에 산란하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봄철 기온 중에 기온이 평년 30년보다 한 1도 정도 올라가고 또 강수량도 약 40mm 정도 증가한 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팔색조의 번식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사는 팔색조의 특성상 더 많은 개체가 더 오랜 기간 제주도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팔색조 증가가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날 수준이 될지와 서식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 발달로 영화에서 다양한 장면을 쉽게 구현해내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만든 게 가장 생생할 겁니다. 헝겊 5,000개를 일일이 꿰매고 10,000송이의 꽃을 직접 심은 영화도 있다고 합니다. 김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 패션계를 둘러싼 도전과 복수를 담은 영화 크루엘라.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를 휩쓴 디자이너 제니 비번이 의상을 맡았습니다. 의상만 270벌, 특수가발도 240개가 동원됐습니다. This film is the biggest thing I've ever done. Emma Stone had 47 looks. 이른바 쓰레기차 드레스 길이는 무려 12m에 달했고 차량을 뒤덮은 화려한 드레스는 5,060개의 옷감을 일일이 손바느질해서 제작했습니다. 아들의 복수를 다룬 영화 캐시트럭에서 거친 액션을 보여준 배우 제이슨 스타뎀. 10년 동안 이어온 크로스핏을 바탕으로 6주마다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하루 2000kcal 미만의 철저한 식단 관리까지 병행했습니다. 17년 만에 재개봉했던 영화 빅피쉬입니다. 시간이 멈춘 장면은 실제로 배우들이 멈춘 상태에서 촬영했고 노란 수선화 사이에서 청혼하는 명장면은 주말 동안 직접 만송이를 심어 만들어냈습니다. 특수장비도 자주 동원됩니다. 차량에 폭탄을 안고 달리는 영화 발신제어는 속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했고 차량 안 다양한 각도를 촬영하기 위해 러시아남이라는 장비를 썼습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 크레인을 달고 차를 쫓으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제 카메라 앵글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장비거든요. 구슬땀으로 탄생한 영화 속 명장면. 촬영 뒷모습은 때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농산어촌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면서 황폐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으뜸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마을 주민이 앞장서서 마을을 가꾸기에 나서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기름진 간척지 땅에서 품질 좋은 쌀이 많이 나기로 이름난 마을입니다. 황금 물결 넘실대는 가을 들녘이 새마을 창고 벽으로 옮겨졌습니다. 소 달구지로 곡식을 옮기던 그 시절 그 모습도 오롯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마을이 잘 갖고 나가야 젊은 친구들이나 또 후배 사람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마을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부터 흥겨운 농악놀이를 자랑하는 마을인 만큼 신명나는 풍물배의 한마당도 벽화에 담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겨 이용하는 찜질방 벽에는 갖가지 꽃이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무채색 벽돌담에 색을 칠하고 시원한 물줄기가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지역 어르신들은 정신건강과 마음을 치유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전마을로 가꾸어 가자고 생각합니다. 보성군의 600개 마을 가꾸기에서 시작해 전남으로 확대된 청정 전남 으뜸마을은 모두 3천여 개. 인식 전환과 환경 정화, 경관 개선 등 3개 분야에 모두 270억 원이 투자됩니다. 청정 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남도는 귀농이나 귀촌한 도시민이 원주민과 오순도순 잘 살도록 어울린 마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멕시코의 서쪽 바다 한가운데서 화재가 발생해 진귀한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의 국영석유 회사 페맥스는 현재 시간 2일 오전 5시 15분쯤 멕시코만 유카탄 반도 서쪽 바다 중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석유 시추 지점에서 불과 130여 미터 떨어진 곳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페맥스 측은 이번 화재가 수중 파이프라인에서 시작됐다며 파이프라인에서 누출된 가스가 불꽃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지금 휴가지로 출발하려다가 이 방송을 보셨나요? 오늘 광복절 연휴답게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데요. 외곽 쪽으로 가신다면 가급적 느지막이 출발하는 게 낫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이 점점 확대돼서 걱정이 됩니다. 경기권과 충청권 위주로 이 비 때문에 정체의 길이도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영동선의 경우에는 총 정체의 길이 60km대고요. 경부선은 무려 70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경기권에서는 특히 오산 부근의 빗줄기가 제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차와의 차 간격을 조금 더 여유롭게 두시기 바라고요. 이 부근 정체는 10km대인데 충청고와는 천안을 시작으로 청주까지가 35km 구간이나 막힙니다. 중부선 남이 방향은 총 정체 길이가 30km대인데요. 특히 남이 분기점을 앞두고가 가장 지나기 답답하고요. 서해안선은 서평택 일대 목포 쪽으로 속도감이 떨어져 있죠. 여기서 서해대교 사이 또 송악과 당진 사이로 앞차와의 간격 좁아지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도 오늘 제천 쪽 정체 깁니다. 3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는데 그중에서 금안 꼭돈내를 앞두고 20km 구간이 가장 더디고요. 영동고속도로 경기권에서는 용인과 호법 분기점 중심으로 막히는데 강원권도 원주와 새말 또 면원을 중심으로 각각 10여 킬로미터씩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가 더 낫습니다. 원주 쪽 총 14km 구간 부분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빗길에선 20% 이상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퇴근길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오늘처럼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후부터, 호남과 경남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2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비를 뿌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은 장맛비 대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출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